안녕하세요. 제 핸드폰이 지금 카메라가 이제 빡살나가지고, 이거 봐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노트 7으로 옛날 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어쨌건 자, 지금까지 클리닝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쭉 달려왔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메탈리제이션, 금속 도선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 도선 금속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메탈리제이션에서 그거를 살펴보고 가죠. 메탈리제이션.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메탈은 주로 이제 전자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 신호의 흐름을 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필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들, requirement.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예. 자, 일단 저항이 낮아져야죠. 당연히 저항이 높으면은 거기서 다 손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항이 낮아져야 되죠. 일단 왜 저항이 낮아져야 되느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RC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RC 딜레이. 이게 저항에다가 캐퍼시턴스를 곱했을 때 그게 딜레이로 작용하는 뭐 그런 건데, 뭐 어쨌건 R이 높아지면은 딜레이가 커지는 겁니다. 신호가 전달될 때. 물론 거기서 생기는 열 발생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RC 딜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작동시키고 싶으면은 저항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오믹 컨택이어야 합니다. 네. 쇼트키 컨택, 오믹 컨택을 공부하셨을 텐데, 거기서 컨택이 쇼트키 컨택이 나버리면은 이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렉티파이어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금속이라는 거는 전류 신호를 양방으로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믹 컨택을 해줘야 되고요. 오믹 컨택을 맞추기 위해서 밴드갭이 잘 맞아주거나, 혹은 그 웍펑션과 밴드갭 간의 웍펑션과 그 페르미 레벨, 이게 잘 맞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쓸 때 오믹 컨택이 나도록 꼭 써줘야 되고요. 만약에 오믹 컨택이 아니면 오믹 컨택이 되도록 우리가 따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Stable for long time. 네. 뭐 물론 그런 거를 쓸 리는 없겠지만은 뭐 금방 그치,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이 한동안 좋은 재료로서 금속 라인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점점 스테이블하지 못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구리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잘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adhesive to substrate.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그 기판 위에 얘가 잘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전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면 위에 그 금속을 발랐는데 잘 안 붙는다. 그럼 A면이랑 금속 사이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그 데포지션 템퍼리처가 낮아져야 돼요. 로우 T 대포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물론 금속이니까 낮을 텐데, 이제 뭐 텅스텐 같은 거를 다이렉트로 바른다고 쳐봐요. 그럼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지금 기껏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이것들 이렇게 이것도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여기다가 메탈 라인을 깔면서 열을 엄청 많이 가해져가지고 이게 다 디퓨전 돼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데포지션 템퍼리처가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데 패턴업을 해야 돼요. 작게. 네, 요게 또 중요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금속을 나는 작게 못 만드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요거에 관한 이슈가 이제 알루미늄과 구리에 관한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셀렉티브하게 애칭이 가능하면 이거는 패턴업을 하겠죠. 우리가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쁘게 깔아주고 그 필요한 부분만 싹 다 제거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가능할까요? 근데 만약에 셀렉티브하게 애칭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애칭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리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구리만 녹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구리를 못 쓰다가 구리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구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마신이나 듀얼 다마신이라는 공정들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그 요구사항들이고요. 금속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디다 쓰느냐, 메탈을 어디다 쓸까요? 네. Where? 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터커넥션이라는 거는 인터커넥션이라는 건 소자 간의 연결 라인입니다. 그래서 컨택트도 인터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아도 인터커넥션이라고 연결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서로 연결하는 걸 다 인터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택은 뭐냐면 메탈과 실리콘, 우리 기판들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간에 이제 다이렉트로 만나는 그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비아라는 거는 그냥 메탈 라인 그 층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을 나누는 그 오르비스 그 위에 층과 아래층을 나누는 요 부분, 요런 걸 비아라고 하고요. 얘는 실리콘과 다이렉트 컨택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 다이렉트. 그 실리콘이랑 다이렉트 컨택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실리콘은 금속이 아니죠. 실리콘은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오믹 컨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택에서는 요거를 신경 써서 오믹 컨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실리콘 같은 경우는 금속이 아니고 공유 결합을 하죠. 하지만 메탈은 금속 결합을 하죠. 그럼 결합 방식에 차이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어디전이 잘 안 일어날 수 있죠.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그 대부분의 저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항들이 대부분 다 컨택 저항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두 금속이 맞닿았을 때 이 도체랑 이 도체는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도 이렇게 붙여두면은 이 사이에 요 컨택되는 부분에 굉장히 저항이 높게 나타나게 돼요. 그 부분을 줄이면 우리가 저항을 낮출 수 있고 딜레이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컨택 부분과 비하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럼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이제 메탈 라인들을 뽑아내는지 하나하나 예시를 이용해서 좀 보도록 해볼까요? 또 어디다 쓰느냐? 요것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모스펫이잖아요? 네. 모스펫이 뭐의 약자라고요?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즉, 메탈. 여기다가도 메탈을 쓰죠. 네. 이게, 이 모스펫이라는 거, 이 부분,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게,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이 템퍼처, 스테빌리티. 고온에서 안정적이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얼라인도 되면 아주 좋았어요.
셀프 얼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윗줄과 아랫줄이 맞아서 그 위아래 위치 보정을 안 해줘도 되는, 자동으로 그게 되는 그런 거를 셀프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거가 돼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를 썼냐, 이거 두 개를 잘 만족시켜주는 물질로 폴리실리콘, 그 굉장히 높게 도핑된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그냥 실리콘을 둔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소스 드레인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도핑을 받기 때문에 셀프 얼라인도 되고 고온에서도 아주 잘 유지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이거를 메탈로 바꿔요. 메탈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 개발을 그 스테이지를 볼 때 그 있었던 게 있었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그 45나노미터 공정부터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케이, 그 높은 유전율을 갖는 물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탈 게이트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 실리콘이죠. 이거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메탈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나노인가? 32나노일 거예요. 이거부터 RMG, Replacement Metal Gate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Replacement Metal Gate. 왜 작아지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될까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의 실리콘적인 특성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얘도 결국 폴리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그래가지고 원래는 얘가 메탈이어야 되는데 실리콘의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플리전이 나타나는 거죠. 디플리전이. 원래 우리가 이거를 채널로 사용하는 이거를 우리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래에 채널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캐리어가 통과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디플리전이 생기면서 이 채널 생성 효과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을 쓸 수가 없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이렉트릭 층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디플리전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초기에 이 영상 설명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공식 하나 외워두라고 했었죠. 네, 요거 D saturation 은 요거에 T 옥사이드의 면적에 기본 유전율의 상대 유전율 곱해주고 ELW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뭐 볼테이지 몇 개 쪽쪽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옥사이드 층이 굵어지면서 얘가 굵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감소시켰어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물론 모스펫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메탈이라고 하겠었는데 그 폴리실리콘을 썼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셀프 얼라이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금속으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오믹 컨택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CMOS를 씁니다. CMOS라는 거는 컴플리멘터리 모스라 그래가지고 NMOS와 PMOS가 같이 붙어있죠. 이거를 한 공정에 한 방에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NMOS를 쓸 때랑 PMOS를 쓸 때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NMOS에 있는 이 금속을 A 금속을 썼어요. 그럼 PMOS에 똑같이 그 금속을 쓰면 둘 중 하나는 쇼트키 컨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듀얼 게이트라는 거를 써야 해요. 즉 NMOS와 PMOS에 다른 금속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금속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하나 늘었죠. 엠모스 금속 라인을 깔 때, 엠모스에 있는 이 컨트롤, 이거 뭐라 그러지? 저 부분을 만들 때랑 피모스를 만들 때 다른 금속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다르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엔모스의 경우는 아마 타이타늄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그냥 여기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만들 때 금속이라는 거는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죠. 상대적으로 낮아요. 뭐에 비해서 낮을까요? 옥사이드를 데포짓하는 온도 등 혹은 실리콘을 데포짓하는 온도들에 비해서 낮아요. 녹는 점이. 그러면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 때 여기 그 트렌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채널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금속 라인을 만들죠. 금속을 붙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에다가 메탈 침을 채워줘야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옥사이드로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탈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옥사이드를 채울 때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메탈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리플레이스먼트 게이트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메탈 게이트. 이게 뭐냐? 이 가운데에 얘가 고온을 못 견디니까 우리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여기다가 메탈을 쓰지 말고 그냥 에칭은 잘 되고 고온은 견딜 수 있는 물질을 그냥 발라주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미 메터리얼이라는 걸 발라줍니다. 이거 앞에 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도 같은데 한 번 더 보죠. 중요한 거니까. 더미 메터리얼. 그러니까 짭이죠. 짭을 하나 발라주는 겁니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를 위에다가 잔뜩 덮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에치백을 해줘요. 에치백이라는 건 CMP 과정을 에치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탈 라인도 깔겠죠. 요것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에칭을 쭉 해요. CMP로 쭉 갈아요. 뭐가 나올 때까지? 요게 나올 때까지. 자, 이제 더미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더미를 셀렉티브하게 에칭을 해요. 요 부분을. 그럼 여기가 텅 비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메탈로 바꿔줍니다. 리플레이스먼트. 교체하다. 교체. 리플레이스먼트 메탈.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리플레이스먼트 메탈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셀프 얼라인도 됐죠. 지금 이거 하는데 마스크 안 썼죠. 얘만 셀렉티브하게 에칭했으니까. 셀프 얼라인도 됐고 고온에도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효과가 없는 실제로 메탈을 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아진다. 예, 요거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아진다. 그리고 저항도 줄일 수 있고. 저항 뭔 소리야? 저항은 아니지. 여기선 아니고요. 예, 요거를 결국 줄일 수 있게 된다. 요게 이제 32나노미터, 45나노미터 요 과정에서 들어간 리플레이스먼트 메탈 게이트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하프늄 옥사이드도 먼저 더미를 에칭한 다음에 여기다가 발라놓고 하프늄 옥사이드 그 다음에 메탈을 채우는 걸로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하프늄 옥사이드 바로 깔지 않고 워낙에 얇으니까 아마 더미를 더미를 에칭하고 나서 거기다가 채워 넣는 식으로 할 겁니다. 타이 나이트라이드 같은 걸로. 네, 아무튼 생각보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 복사 한번 해보죠. 자, 금속이다. 금속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요구사항은 RC 딜레이를 낮추기 위해서 저항이 낮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신호 전달을 위해서 오미 컨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동안 스테이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애랑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데포지션이 잘 돼줘야 되고, 작은 사이즈로 패턴업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아셨죠? 이거는 필수 요구사항들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금속을 어디다 쓰느냐? 인터커넥션에 쓰입니다. 인터커넥션은
메탈과 실리콘이 다이렉트로 붙는 컨택 부분과 그 위층과 아래층을 나누는 이 폴이자 실리콘과 다이렉트로 컨택하지 않는 비아를 채우는 데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냥 이 디바이스와 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거 다 인터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따로 해주는 거는 고려해야 될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스펫의 M이 메탈이죠. 그래서 메탈을 여기도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고온에서도 데포지션이 잘 돼야 되고 셀프 얼라인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실리콘을 썼어요. 실리콘을 쓸 때 장점 또 하나. 실리콘을 쓰게 되면은 엔모스를 만들 때나 피모스를 만들 때나 공정이 차이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도핑을 뭘 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애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미 컨택이 나도록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였죠. 근데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실리콘의 성질, 즉 디플리션이 일어나면서 이 다이렉트릭 층이 좀 더 굵어지는 효과가 나고, 이 식에 의해서 ID 세츄레이션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커지니까 나쁘죠. 그래서 얘를 금속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메탈 게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금속을 사용하려면 오믹 컨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금속을 써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타늄,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죠. 굉장히 금속적이지 않은 뭔가 붙어있는데 얘를 왜 붙였냐? 어드이전 때문입니다. 어드이전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애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공유 결합적인 성질을 갖는 물질을 좀 섞어줘야 해요. 그러면서도 금속적인 성질을 많이 띠는 그런 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나이트라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설명 안 드렸네요. 본 영상에서. 설명에 적어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금속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이 추후의 공정을 견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에칭이 잘 되고 고온을 잘 견디는 짭 물질, 더미 매트리얼을 여기다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공정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CMP를 통해서 CMP를 통해서 쭉 깎아내려서 이 더미 매트리얼이 나올 때까지 깎아낸 다음에 더미를 셀렉티브하게 에칭을 하고 거기에 하프늄 옥사이드와 이제 필요한 메탈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게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게이트라는 방식이고요.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질이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핸드폰 고쳐서 16만원 정도 든대요. 왜 보험 취소했지? 아무튼 다 잘 고쳐가지고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